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이마담이 그 근자에 얼굴이 동그랗다는 얘기를 네, 하만댁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네. 그냥 하만댁이 아니라 함블리라고. 아, 함블리. 아, 네네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 가이 스탠딩이 지은 기본소득이라는 책인데요. 네, 부제가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입니다. 창비에서 나왔고요. 안효상 선생님이 옮기셨네요. 네, 이 책은 논쟁거리가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맞물려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마담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어째서 관심을 갖게 되는지 문득 궁금한. 네, 그 책 소개를 제가 이마담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요즘에 우리 사실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자살을 하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네네. 많이 보는데 보면은 거의 뭐 100%가 생활고 때문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책을 보게 됐고요. 네. 이 책은 보면 이 책의 목적을 책 앞에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보면 네. 연령, 젠더, 결혼 유무, 업무상 지위 경력 등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현금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독자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네.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이 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목적에 충실하게 쓴 책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 목적을 잘 달성하는 책은 근자에 드물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네. 윤마담이 뭐 좀 더 보태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기본소득에 잘 몰랐고 관심도 그다지 없었고 네.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성남시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을 성남시가 청년수당도 실시했었고 네. 또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복 지급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네. 뭐 부자한테는 왜 줘야 되는지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반론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다 찾은 것 같고 아, 그러셨어요? 오, 네,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기본소득에 대해 이제 조금 알게 됐고 네. 설득당한 느낌이 아, 설득당한. 네,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설득당한 걸까요? 아니면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제를 전복한다거나 네. 할 수 없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체제 전복. 한 20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너무 길들여져 있고 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힘든 일인데 네. 그 가운데 그나마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 불균형, 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결하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좋은 제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책이 아주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네. 또 그 무엇을 쓰고자 하는 바에 맞게 쓰여져 있어서 네. 읽기는 참 좋은 책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논거들을 참 많이 이제 들어 놓았잖아요. 네. 이제 찬반 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빠진 부분들이 보여서 네, 그랬던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 분들 중에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하니까요. 청취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기본소득의 정의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네, 기본소득이란 개인에게 무조건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이라고 네.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Universal Basic Income이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 안에도 논쟁거리가 너무 많죠. 네네. 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본이라고 네.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무엇을 기본으로 얘기해야 되냐? 무엇을 보편으로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개별화시켜서 지급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논쟁인 거죠. 이 기본소득이란 말 자체가 이제 논쟁거리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기서 기본 베이직은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처한 극단적 상황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네. 것들을 지급해야 한다. 그 정도 금액이다. 그래서 완전한 경제 보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죠. 근데 이제 상시 거주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도 얼마 전에 겪었지만 제주도에 오신 분들 네. 이런 문제들이 걸리게 되죠. 그쵸.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 국가가, 그 사회가.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가족 수당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소득 조건이나 지출 조건을 네. 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행위 조건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소득 조건은 뭐냐? 그러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해서 이제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지출 조건은 돈을 주는 거를 어떠어떠한 항목에 써야 한다라고 이제 주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바우처라고 하는 그죠? 네. 쿠폰 형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네. 또 하나는 행위 조건을 명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 형태가 아마 이 행위 조건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전제로 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할 네. 때만 지급해야 네. 한다는. 그런데 여튼 여기서는 기본소득이라 하면 소득 조건이 됐던 지출 조건이 됐던 행위 조건이 됐던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라가 이제 기본 주장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국가들마다 그게 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규칙적으로 네. 제공되어야 한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던 게 그만되어서는 안 되고 예측 가능하게 매달이 됐던 뭐 정기적 기간이 됐던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본소득은 집행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들이 너무너무 논쟁거리가 많은 그쵸.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소득은 최소소득 보장하고는 달라요. 네. 최소소득 보장은 뭘까요? 책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전제해 주셨는데 네. 최저 임금만 기억이 나는 네네. 것도 말 그대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최소소득을. 예. 그러니까 개런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넘어가면 안 줘요, 더 이상. 미니멈. 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여튼. 그리고 이 기본소득 개념을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그 세금 면제처럼 생각하는 세금 경우도 공제, 있어요. 네. 소득공제 네. 역할을 한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그거와 그거에 텀을 두자. 우리가 이제 텀을 두려면 네. 알아야죠. 그게 뭔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유럽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네. 근데 기본소득과 기본 자본급여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와요. 네. 이것과도 네. 좀 달리 생각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기본 자본급여라고 하면 이게 영어를 이제 아마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네. 했을 텐데요. 캐피털 그랜트예요. 그랜트여서 어떤 거냐면 일정의 성년이 나이가 되면 네. 예를 들면 뭐 15세, 20세, 뭐 19세 이건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모든 아이들한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네, 줘요. 맞아요. 출발선을 좀 많이. 맞춰주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자본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그럼 기본 자본급여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경제체제 내에서도 이걸 해석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본급여 같은 경우는 정말 애들이 요이 땅 하는 우리 왜 출발선을 맞춰준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근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마지노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기저선을. 그래서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긴 한데 이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기본소득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인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논리긴 하지만
우리는 근면하지 않으면 가난한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도 일정 부분 맞나요, 선생님?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근면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다고 네네. 생각하는 게 여기 이 책에서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여성이 바깥일을 하다가 네. 집안일을 하게 될 경우도 근면하게 네네. 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우, 그렇죠. 네, 너무 근면한 거죠. 집에서 쉴 네. 수 없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도 보상이 되지 금전적으로 그쵸. 되지 않고 네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적으로 네, 사회적인 그 잣대 안에서 근면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더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가사노동이 대표적인 예일 수도 네.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서는 남미에서는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네, 하는 네. 개념으로도 얘기하죠. 빙산 그림으로 네, 유명한. 네. 제가 지금 그 경제학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생각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노동은 전부 다 소득 기준으로 칠 수 없는 노동이니까 그러면 근면하지 않은 거냐. 이제 그쵸. 그런 네, 문제들이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조부모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그쵸, 경우들. 네. 근데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다 노동이라는 네. 거예요. 네. 사회 가치 창출한 노동들인데 네, 네. 어떤 걸로도 그게 안 돼요. 집계도 그쵸, 안 네. 되고요. 며느리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는 봉투 정도로 이게 될 텐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책정되는 건 옳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면의 개념도 되게 논란의 여지가 네. 많죠. 네. 사실 새벽 버스를 타고 네.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네.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노동 가격이 다르니까요. 네. 네, 근면 이제 아주 재밌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때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근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노동 시장에 네네. 진입하기 전에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빌딩에 네. 그 좋은 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근면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사고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새벽 시장에 나가서 뭔가 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근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50년대, 70년대에는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50년, 70년 다 근면했을걸요. 네. 가난해서. 근데 지금은 아닌 네, 부분도 아닌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 높은 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 네. 그 전에 근면했을까? 네, 부모가 그게 자리만 근면한 건 바깥한 아닌가? 걸 수도 있죠.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요즘은 좀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재밌는 게 논쟁을 다 보여줘요. 네. 그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든 상관없어요. 뭘 네. 옹호하든 옹호하지 네, 않든 네. 혹은 변종을 만들어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기본소득을 왜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네.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걸로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우리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책을 읽으신 거죠, 다들? 우리가 네. 읽었으나 정리해온 걸로 봐서는 그 네. 내용이 없는 게 가장 또 안타깝고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불린데요, 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네. 지대소득. 네네.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토지에서 나오는 부 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라는 네. 거에서 나오는 그런 네. 부들이 네. 이 책에 따르면 네. 그런 것들이 개인의 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굉장히 혁명적 질문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회의 부가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서 공기도 물도 강도 산도 다 그럼요. 아무 주인이 없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빌 게이츠 얘기를 여기서 네, 잠깐 그쵸. 하는데 네. 가끔 그런 넌센스 문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빌 게이츠가 길을 가다 $100짜리 지폐가 있으면 주는 게 맞을까 안 주는 게 맞을까? 그래요. 그런 게. 네네. 근데 그 사람의 신고해야죠. 그런 게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당 네네. 벌 수 있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네. 그 사람 $100를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게
그 사람으로서는 시간으로 자기가 버는 돈이 더 $100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랑 뭐가 얼만큼 다르길래 우리랑은 달라요. 네. 그때도 그런 좀 황당하다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도 빌 게이츠가 기술 개발을 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게 그 사람 개인에서 나온 것도 온전히 개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그동안에 쌓여있는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권리와 금전적인 이익이 다 빌 게이츠한테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딱 그 대목 같은 대목인데요. 빌 게이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득권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소유권을 통해서 소유권 제한이라는 걸 통해서 빌 게이츠의 부는 담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런 법률적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는 금전적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집합적인 어떤 지식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뭐든지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구글 논문 찾는 데 들어가면 맨 앞에 나와요. 구글 스칼라 앞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단가요? 뭐 한 뼘을 더 보단가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거든요. 우리는 늘 누군가 쌓아온 것들.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사적인 경제사 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에요. 소스타인 베블런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를 보면 공유제의 개념이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얘기해주면 그 맥락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전복적인 발상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 비잉이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쟁거리였고 자본을 어떻게 볼 거냐, 자본제를. 자본제는 공유제를 통해서만 기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논란의 거리는 아니었죠. 베블런이라고 하는 학자가 괴뢰도당도 아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책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세 가지 이제 지점을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세 가지 지점은 하나는 사회 정의고요. 하나는 자유의 측면이고요. 하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불안전의 감소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윤리적 철학적으로 지지하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는 사회 정의가 더 커질 것이고 자유도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또는 불안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경제용어로는 이런 것들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거를 들어요. 이 책에서 보면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키워드인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책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꼭 이렇게 안 나누셔도 돼요. 저는 이 책 읽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었던 부분이 불평등 그리고 불안전 감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자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은 뭐 인도의 사회나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은 그냥 조금 나아졌죠 저희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불안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기사 하나가 85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목 졸라 죽였거든요. 엄청 왜 그랬을까 싶지만 딱 타이틀 읽어보고 밑에 기사를 안 읽어봐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헤드라인이 치매던가요, 선생님? 아니 헤드라인은 죽였다가 그거예요. 자극적으로 읽어보면 근처에 살던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의 치료비를 아버지가 벌어서 대요. 그 연세에. 그리고 와이프가 치매에 걸렸고 치매에 걸렸다가 넘어져서 또 누워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예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싶지만 우리 나이도 들고 사회 형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옳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죠? 그쵸.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누군가를 죽였을 때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저렇게는 절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제 모습이 우리 사회가 정말 나도 나름 평범하고 보통 수준의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전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또 오늘 공산주의 잡전이 누군가 그래요. 네. 가까운 분이. 근데 그래서 그게 있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을 논할 때는 저는 이 불안전을 감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네. 그럴 때 어디 손 내밀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너무 그런 뉴스가 많아서 네. 얼마 전에도 뭐 40대 가장이 부인과 아이들을 다 네. 죽이고 본인은 못 죽었더라고요. 여튼 그랬던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참 안타깝죠. 네. 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남겨둘까 봐요. 왜요?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면 표정이 또 내가 안 좋다. 네, 윤양은요. 네. 기본소득을 옹호하신다면 만약에 옹호하세요, 선생님? 네. 네, 어떤 측면에서? 방금 이마담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안전한 네, 너무 네. 극단으로 가지 않고 어딘가 기댈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네, 지지하고 싶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라민뱅크 생각도 네. 나고 네, 또 제가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의 대가를 네, 사실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쓰고 있는 그런 걸로 많이 비춰지고 저 자신도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의 자존감과 그런 기본을 지켜주고 또 그라민뱅크처럼 너무 빈곤하고 가난해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진짜 작은 돈이 바늘을 사거나 천을 사거나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듯이 이 기본 소득도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유라는 면에서 사람들의 기본, 자꾸 그렇죠. 기본을 네, 네. 얘기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자꾸 이상하게 읽으면서 기본 소득을 150만 원으로 나름대로 머릿속에 1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청년 수당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는 안 될걸요. 예산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나온 사례들도 보니까 네. 150만 원 그 본인이 받고 싶었던 돈이군요. 그런 거 혹시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가사노동 환산하셔서 하신 거 아닐까요? 저도 그건 본 것 같은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 버지니아 울프가 한 얘기를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사색하고 책들을 보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흐름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작은 돈이 어떤 극단에 몰린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지합니다. 사실 저도 기본소득을 지지하죠. 예, 지지하는 사람이고 저도 자유의 입장에서 자유가 굉장히
그 기본소득 자유를 증진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동의하죠.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그쵸. 아무것도 없기 네. 때문에요, 네. 인간이. 요즘은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호혜하고 시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조금씩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네. 마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어떤 정책으로 기본 룰로 안착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들은 또 있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예를 들면 교회 단체나 아니면 뭐 어디가 있죠 유니세프나 예를 들면 NGO 등에 뭐 얼마씩을 내고 이런 네. 거는 하겠는데 그쵸. 뭔가 이거를 법적으로 매달 내라고 매달 하면 네. 누군가한테 이게 돈이 가고 누군가가 아니죠. 사실 여기 개념에 네. 의하면 모두가 네, 그 네. 지급을 받는 거죠. 여기 개념에 의하면 그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거하고 또 하나 정말 기본소득만 나오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진짜 오른쪽에 계신 우파라고 네, 하시는 분들의 네. 단골 멘트인데 아니 왜 부자한테 돈을 줘라고 하는 걸로 이걸 자꾸 흔들거든요. 네. 네. 그럼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부자한테 왜 예를 들면 15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을 왜 줘? 그리고 부자네 집이 6명이면 얼마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논거들이 여기 책에 나와 네,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얘기를 해드리면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니 조금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파들이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해요. 네.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뭔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때, 어떤 정책을 지지할 때 잘 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네. 복지국가를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선택하려고 해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나오죠. 네. 어떤 게 더 싸게 먹히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기본소득이 더 싸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90% 이상이 텍스로 조세 수입이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걷어서 네. 나라에서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인컴하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그게 더 커요. 네.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커요. 네. 텍스의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포기하고 네.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하는 게 요즘에 약간의 추세예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경계해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 힘을 실으니까 네. 반대하던 사람들이 잘 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지점들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중복으로 그게 정말로 그러면 되는 건 또 맞냐라는 논쟁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사실 헷갈렸거든요. 이 네, 책을 네. 읽으면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는 네. 거기에 복지 근데 지금처럼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면서 복지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예. 제가 애를 낳을 그 시점에 뭐가 처음 생겼냐면 네. 아이를 임신을 하면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네. 병원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애들이 많이 날 줄 알고 오늘 뉴스를 봤더니 0.9명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네. 일주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0.9명이 됐는데 왜 0.9명이 됐을까요? 그때는 그래도 1.23명 됐었거든요. 아, 그게 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그 복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아이 한 명당 수당도 있던데요. 네, 네. 월 지급되는. 네, 저 수당. 얼마 전에 아이 낳은 친구가 네, 그러더라고요. 수당도 있어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그 수당을 줬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아니래요. 다 준다고. 수당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복지 그렇게 이거 또 누가 되면 되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복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개인에 따라서 따라 예, 다른데. 다를 수 있죠. 이런 복지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음.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복지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 선택적으로. 거예요. 네, 선택적으로. 근데 그 아까 유럽에서 봤을 때 보면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네. 복지를 아예 없애고 기본소득만 가자는 축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네. 네,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저는 있죠. 계속 반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네. 경제학에서 큰 거두가 됐기 때문에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논리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죠. 이제 그분들이 반대 많이 했죠. 복지도 많은 부분에서 반대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정책들이라는 게 늘 조건이 많은 정책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거죠. 인간은 나태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네. 예. 그 아주 대표적인 용어로 배즈에 대한 네, 그쵸.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술, 담배, 기타, 약물 뭐 우리는 약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책에서 그 배즈에 대한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네. 돈 있는 사람은 배제해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배제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돈 있는 사람은 배제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복지 수당을 받아서 배제를 할 수 있어? 내 물론 맘이지. 저도 반대는 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에 더 충실하고 본인의 존엄성을 좀 더 높이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네, 하지만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도 네, 소확행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철학적 논거라고 하는 게 네.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를 사회의 정의, 자유, 네. 그리고 빈곤, 불평등, 불완전의 감소라고 봤을 때 자유라는 측면을 본다면 절대 네. 그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 같고 저건 틀린 거 네,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배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게 자유의 입장으로 네. 본다면 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관련돼서 논의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꾸준히 주장해 오신 네.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근데 이게 덜컥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다른 복지를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재원이라는 것이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죠?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 또는 또 그런 거 있죠. 기원에서 이렇게 기탁하는 금액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복지를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받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기본적인 복지는 네. 국가가 기본소득은 내존재하는 네. 그렇죠. 그쵸. 베이직 인컴이기 네, 때문에 네. 아까도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의 정의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내몰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기본소득인 네, 네. 거죠. 그걸 받는다고 해서 다른 게 해결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복지와 이거는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네. 복지가 선택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다 없애고 기본소득을 하는 게 그러면 그 사회가 좀 더 뭔가 안전한 사회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닌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 봐서도. 저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어느 정부나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 네. 보니 예, 경기가 새삼 늘 안 좋지 않았나요? 그쵸. 엄요. 제 기억으로 제가 네.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좀 안 좋긴 하대요. 네. 예, 안 좋긴 하대요. 여튼 전 자영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느끼나 봐요. 네, 네. 늘 가난해서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 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복지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대부분 이제 뭔가 취창업 관련해서 지원 네, 네.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취업을 해야 되고 네, 창업을 행위 해야 조건이 되고. 붙는 이것들이 그럼 진짜 맞냐라고 하는 어쩌면 저 청와대 근처에 앉아 계시거나 이 분들 중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통계로 보여지는 취창업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네, 네. 봐요. 그럼요. 아, 네, 그리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그 조작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쵸. 실업급여도 조작 많아요. 그럼요. 네. 음. 그 통계라는 게 얼마든지 네, 휘어질 네,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되는가라는 거 진짜 고민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할 수가 없죠. 하도 욕을 해대니.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 끝장날 것 같고 한두 달의 지표만 바뀌어도 끝장날 네, 것 네,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가면 97년 이후로 그럼요.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도 크잖아요. 너무 크죠. 네. 네. 사실 어느 면에서는 65세 이상은 네. 그리고 직장을 좀 다녔다 이것도 조건이긴 한데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기본소득을 지금
법령으로 좀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니네가 지금 기본소득 준다고 해놓고서 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네. 정책적으로 우리도 이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들죠. 세상 아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건 그쵸. 종교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이 도래하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늘 그런 거 볼 때 이제 독일도 사실 연금을 과감하게 손봤거든요. 네. 한 근 3년 안에 지금. 독일이 저희보다 연금 구조가 더 웃겼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측 가능했을 때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측 가능했을 때가. 그런데 지금은 주겠다는 거에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독일도. 연금이. 이제 그거를 국민들과 합의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네. 우리만큼이나 진통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제 네. 노후인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합의가 됐어요. 네. 이제 우리도 손 봐야 될 때 네, 이거를 그렇죠. 미래 세대에 계속 넘길 수만은 맞아요.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네. 돼요. 근데 손을 볼 때 대중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네. 연금 관련돼서 크게 그렇죠. 3가지잖아요. 국민연금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렇죠. 거, 네.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다 포함되나요? 교사들도 다 어쨌든 네, 공무원 연금이 네, 들어가요. 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늘 손대는 게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지금 공무원 연금 손은 되긴 했는데 네, 그렇죠. 왜 그럴까 싶으면 네. 발언하는 목소리가 더 많겠지만 국민연금이 의외로 발언하는 목소리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너무 대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 연금은 초창기에는 네.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이 받는 급여가 작다 보니까 네, 작아요. 네. 작았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안 작아요. 지금 네. 몰라요. 초창기에는 그쵸. 그 보존의 목적이 더 컸어요. 보존의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워낙 작았고 네. 호봉이 막 공무원은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쵸. 네. 그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팀장님 이런 게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네.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연금의 그 덩어리로 보면 국민연금이 더 크죠. 그쵸. 공무원 연금보다 그렇긴 한데 형평성의 문제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와서 그쵸. 완전히. 그럼 이것도 다시 다 놓고 얘기를 해야 네, 돼요. 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건 뭔가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안 놀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이게 무너지냐? 벼랑에 가야 무너져요. 심지어 벼랑에서 떨어져야 무너져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대동단결 합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저는 반드시 손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부 아니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싶지 누가 나쁜 말 듣고 그쵸. 싶겠어요. 네. 근데 그냥 나쁜 말 듣겠다고 지금 꺼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 3년 뒤에 꺼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망쳐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래요. 저야 제가 30만 원 받든 상관없는데 내 다음 애들도 받기는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다 털어먹고 갈 수는 없다고요. 네, 네.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그 자식 가진 부모들, 네. 전 자식도 없습니다만은 아니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근데 조정은 네. 정말 해야 돼요.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긴 네. 해요. 많이 밀려왔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물론 연금 운영을 잘 못하는 네.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문제와 기본소득 문제는 또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기본소득을 만약 준다 그러면 우리도 네.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받게 되면 좋죠. 나쁠 네.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엑스트라의 돈이 될 수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저것 다 떼고 가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선택적 그쵸. 복지를 어떻게 할 네. 것인가라는 문제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튼 이렇게 책은 재밌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학적 윤리적인 베이스에서는 3가지를 얘기를 했죠. 사회 정의에 의한 문제와 자유의 문제, 그리고 불안정이나 불평등의 감소라는 문제를 얘기했고요. 이 기본소득의 경제적인 배경도 있어요. 경제학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네. 기억이 나실래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네. 하나는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네. 기본소득을 주면 이건 뭐 기본적인 논리죠.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사회 시간에. 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제 경기 순환과 관련된 문제겠죠. 네. 안정화할 것이다. 네. 경기 순환 자체를 안정화할 것이다. 또 하나는 대규모 실업 방지 네. 몫을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논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논쟁거리입니다. 그쵸.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본소득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근데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려면 그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막 지지할 때 철학적 윤리적으로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논거를 제시하듯이 이걸 반대하려면 이거에 또 논거가 있거든요. 그게 유명하신 분이 이제 허시먼이라고 하는 에버터 시먼의 논거예요. 에버터 시먼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경제학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불가능성, 왜곡, 그리고 위험성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좌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우가 있나요? 나 잘 모르겠다. 극우만 있나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요거는 가죠. 네,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네, 여튼 그분들이 말할 때도 이걸 이제 많이 네. 허시원 박사의 요걸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초기에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럼 누가 돈을 벌 것이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다른 목표를 왜곡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표준적 반대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소개가 돼요. 이 네. 책에서 보면 네. 요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어떤 반대들이 있는지? 네. 보통 뭐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이다. 그렇죠. 네. 네. 뭐 실현 불가능하고 감당할 수 없다. 또 복지국가의 해체로 이어질 거라는 비판. 네. 네, 또, 이 책에서 13개 정도 얘기를 해요. 네. 13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후회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즈, 술, 담배, 약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할 것이다. 네. 일을 줄일 것이다. 네. 임금을 낮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요즘 상황에서 걱정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민 유입을 유인할 네. 것이다. 또 총선을 앞둔 정부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네, 지금 윤마담이 얘기한 13가지 논거를 가지고 이제 반대의 논거들이 이게 표준적 반대의 논거라고 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하는지 기억해 두셨다가 13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첫 번째 유토피아적이다. 네. 한 번도 이런 거 실현돼 본 적이 없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감당 가능하지 않다. 조세 수입으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가 해체될 것이다. 이거는 좌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밌게도. 네, 우파는 아니고요. 네. 네 번째, 완전 고용 같은 진보적 정책에서도 벗어난다. 이것도 말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빈민이 어떻게 현금만 부족하대?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현금만 부족하지만 사랑도 부족하죠. 우리는 모두. 네. 그리고 부자에게 왜 돈을 주냐라고 하는 것. 공짜로 주는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배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일이 줄 것이다. 임금을 낮출 것이다. 인플레를 유발한다. 이건 아주 미국에서 오래 써먹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민 유입이 유인된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조작 가능하다. 이것들이 기본소득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단골 멘트들이야. 아주 오래된 단골 멘트들.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동의가 되는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소득을 네. 옹호한다 하더라도 혹시 있으셨어요? 이 13가지 중에서? 저는 감당 가능성에 감당 대해서 가능성. 오케이. 보면 이 책에도 약간의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네. 계산해 보셨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막 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또 뭐 읽어 이렇게 누가 아, 그래서 나 요즘에 이런 걸 읽어라고 네네. 했더니 네. 그럼 자기한테 설득해봐라고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얘기를 해. 아, 네네네. 그랬더니 너무 당위적이야. 당위적이야. 그래서 제가 네네. 이렇게 계산하면 당위적이진 않지, 현실성도 있지. 응. 계산 자체가 당위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우리가 있죠. 감당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음.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국민연금 얘기 들었지만 네네. 그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다들 믿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또 아닌 거니까 그러면 초창기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관료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막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급여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든다. 주사 비용? 네. 네. 물론 맞는데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읽기에는 그 비용이랑 이 비용이랑 그게 많이 든다고 그 비용을 이쪽으로 엎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드는 건가? 우리 정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진실한 통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진짜 많이 들고 있다. 이건 되게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조금 더 감당 가능성 우린 감당 가능하구나. 지금까지도 이런 걸 계속 감당해 왔기 때문에라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마담 정도가 모른다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아는데 이렇게 납득이 안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해명거리인 거죠. 네. 소명거리인 거죠. 해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위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 것 같아요. 딱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지면상 안 쓰신 거겠죠. 설마 몰라서 안 쓰셨겠어요. 네, 지면상 안 쓰신 거겠지만 아무튼 감당 불가능성. 오케이. 네, 윤마담은 어떤 부분에 혹시 이건 나도 조금 걱정이 됐었어. 아니면 기본소득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뭐 약간 저는 다 설득됐나 봐요. 그래요? 13가지 다 불필요한 주장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작될 수 있죠. 그럼요.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인에게 그렇죠. 충분히 조작될 수 있는데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정치적으로 이슈를 던지신 분이 허경영 씨예요.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핫 이슈를 던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 허경영, 정치인 허경영밖에 없습니다. 네, 뽑을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조작에 뽑지 않았으니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네. 그리고 허경영 선생님께서는 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생일 카드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 공약도 하셨거든요. 네. 분신술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핫 이슈를 던질 수도 있죠. 네. 보고 싶습니다. 허경영 선생님. 공중부양은 되시나? 네. 근데 감당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 MB 정부 때 토건 사업을 엄청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죠. 4대강부터 시작해서 그때 많은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그 돈을 차라리 국민들한테 나누면 네, 맞아요. 그게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업들 그리고 뭐 일자리를 창출하기 네. 위해 지원하는 그런 큰 돈들이 몇몇 사람만 이제 배를 불린다는 네.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건설업을 하는 대기업이라던가 정치인들의 배만 불리고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국민 수대로 똑같이 나눠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눴으면 그게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토건 사업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네. 이런 막 장애인 이런 복지 말고 네. 창업 취업 이런 복지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낸 세금으로 저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이 기본소득을 그냥 기본소득 할 거예요 할 때 다 우리가 돈이 어디서 해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돈이 쓰고 있었는데 이걸 쓸 거예요 했는데 그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썼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돈을 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 거기서의 그런 사실은 반감이 또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감당 가능성이 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감당 생각이 가능성. 네. 그거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런 일이 있겠냐 했지만 IMF라고 하는 네.
그런 너네 나라에 돈을 못 주는 그렇죠. 그게 네, 쉽게 네. 말하면 IMF가 그거잖아요. 네. 네. 부채를 못 갚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겪는 걸 보면 네. 감당 불가능성이라는 게 분명히 네. 존재할 수 있죠.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조세 수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 전에 6월이 되니까 주민세를 내라고 이렇게 그럼요. 그 오잖아요. 6,000원이더라고요. 저는 네. 되게 적게 내는 거죠. 아, 주민세는 다 6,000원인 걸로.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6,000원. 아, 소득세가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네. 주민세 6,000원을 내면서 생각했어요. 별로 안 내는구나, 내가 세금을. 다른 데서 이미 많이. 그럼요. 우리나라의 가장 세금이 쉽게 거친 게 부가세예요. 부가세죠. 네. 네. 소비만 해도 우린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거든요. 소비를 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통의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잖아요. 네. 저희가 택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렇죠. 저희가 제 서비스 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건데, 네, 네. 그 택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예를 들면 1,500원의 돈을 드린다라고 네. 했을 때 도로를 까는 거에 비하면 비견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부가가치세도 제가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적정 수준 내에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일하게 뭔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이제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는 기타 소득세를 네. 냅니다. 그런데 여튼 이렇습니다, 인간이. 여튼 그런데 세금을 어찌됐든 간에 그 대부분의 세금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잖아요. 네. 네, 세금을 다 걷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네. 진짜 한번 오픈해서 얘기를 네.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자고 하면 너무 많은 치부들이 드러날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거를 드러내는 게. 그래서 대국민 합의가 필요해요. 네. 그래도 욕하지 말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하에 어떤 것도 화내지 않겠다. 그렇죠. 어떤 걸 거예요, 지나간 거를. 그리고 꼭 이번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제가 반감이 있다고 해서 그 박근혜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쭉. 축적되어 온 어떤 네. 것들이 있었고 관행들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당 불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스마트한 질문을 하셨던 우리 신정동 PP님 아니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 90년대 아니다 80년대 후반 학번들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경제학 서적이 맨큐의 경제학이었어요. 요즘에도 맨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큐는 S대학은 봐요. 아 그래요? S대학이 꼭 그 S대학은 아니고 S대학이 많다는 사실을 시옷으로 세어가는 데 많죠. 네, 네네. 그 대학이 보더라고요. 맨큐의 경제학이란 책으로 수업을 하거나 네. 맨큐의 경제학을 다 봤었어요. 경제학 아마 공부하신 분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맨큐는 우리나라에서만 교과서로 쓰인 학자 중에 하나예요. 유럽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던 경제학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시카고 학파거든요. 네. 근데 맨큐의 경제학으로 저도 그걸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심지어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카고 학파의 프레임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까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여기 보면 근데 이제 하나 정도만 여기에 그 예시를 들어놨더라고요. 177페이지에 그레그 맹크가 보편적 소득에 대한 간단한 노트라고 해가지고 네.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의 단일 소득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에게 1만 달러를 보편적으로 이전하는 것. 두 번째는 1만 달러를 자산조사의 기초에서 이전하는 것. 네. 아까 말씀하신 조사 네, 문제 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는 1만 달러 전부가 가고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양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달러를 벌 때마다 20%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은 5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20%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네. 이 말이 그 얼뜻 보면 네. 달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달리 들려요. 그리고 맨큐가 한 대로 하면 사실은 이게 프레이밍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맨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개가 비용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안 같아요. 음. 프레이밍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안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 잠재 비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관리 비용이나 잠재 그쵸. 비용 같은 것들. 근데 그게 맞냐라고 또 질문하거든요. 시카고 학파는 그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한 국가의 단위로 얘기하면 근데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계산한 단체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있는 유명한 단체들이 케인즈로부터 내려오거나 오스트리아 학파 빼고요. 경제학사에서 빼고 계산한 것들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A가 나요. 네. 그 계산으로 하면 기본소득을 주는 게 나을 수 있다고요. 차등적 지급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국식 경제학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명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다. 좌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선심 쓰는 거지 알고 보면 똑같다라고 얘기. 그래서 절대로 이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기억 못하고 술만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못 알아듣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배웠어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S대학에서는 이거보다 더 첨예한 문제로 이거를 풀게 했고요. 그 당시에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그걸로 하면 네,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후자를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뿐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걸 은연중에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기억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요.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한 6, 7년 흐른 뒤에. 정치경제학이라는 걸 다시 공부하면서 네. 아이구나 이게 프레이밍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게 자선기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근데 제가 속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또 뜻밖의 반전. 아니 시카고 학파만 다 악의 축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니 악의 축이. 악의 축이에요. 생전에 시카고 학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꼭 한번 뵙고 싶었으나 여튼 뭐 제가 또 속았을 수도 있죠.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가요? 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매트릭스에 저희는 갇혀 있는 걸 수도 있죠.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오가 아니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아주 차곡차곡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대충 네. 내용은 다 얼개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인상 깊었거나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가 이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한 이유는 이 책이 어려우실까봐 네. 청취자분들 중에 조금 얼개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유롭게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처음에는 책을 읽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꾸 딴 생각이 나. 모든 책을 대하실 때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네. 특히 저 경제학, 뭐 네. 경영학 이런 데 좀 네. 약해서 그런지 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서는 자꾸 네.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진짜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나와. 네.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딴 생각이 난 건지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거라고 하면 여기서 가부장주의적인 네. 그런 발상, 그렇죠. 네. 가부장주의라는 말이 많이 와닿았고 네. 그리고 일과 노동에 대한 얘기 네. 좀 놀면 어때요? 그럼요. 놀면 어때요? 놀 자유도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네. 특히 예술하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네. 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노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모든 일과 노동을 이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뭐 시간당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게 인간의 조건이나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본소득이 좀 더 네. 네, 저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아, 네. 네. 큰 깨달음이시네요. 제가 예전에 그 농활 갔을 때요. 네. 그 선배는 그 굉장히 잘 사는 집 아들로 유명했던 선배였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농활을 가서 네. 물론 농부들이 있는 데서 하진 않았어요. 야, 농사할 만하다. 씨 뿌려놓고 기다리면 되네. 아, 나.
나였어요, 진짜. 네, 제가 그 선배 집이 네. 워낙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네. 잠깐 나 했었는데 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제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근데 그것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화폐 소득 가치를 얼마나 잘 네. 계산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이마담님은 그러셨군요. 예, 이마담님. 네. 저는 한 번의 작은 불행이나 실수 사고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 빈곤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네.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네. 전 요즘에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혈병이라는 게 걸렸을 때에 네. 그 한 가정이 겪는 큰 거의 뭐 좌절 해체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만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걸 사실 전 국민이 다 걸릴 수가 있고 다 그럼요. 맞닥뜨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거기서 드는 거죠. 그런 거에 위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그런 나는 여기서 이게 네, 필요한 네. 것 같고 저기서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게 느껴지실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네.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 막 되게 공무원 시험 많이 보잖아요. 왜 네, 보냐면 네. 생각해 많이 보면 보더라고요. 네. 그들이 실패했을 때 어떤 걸 도전 실패했을 때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회복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회복할 수 있으려면 회복할 수 있게끔 사회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지 않을까.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네. 누군가 혹시나 네. 정치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고 있다면 네. 제가 지지한다고 네. 가닿기를. 네.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책의 책을 딱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네. 동그라미들을 맞잡고 있는 이게 무슨 동그라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폐를 의미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연대하고 있는 그런 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영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베이직 인컴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nd how we can 이라고 하는 어떻게 네. 하지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make it happe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잘 네.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없는 결핍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튼 근데 이 자유를 논하는 것도 좌파와 우파가 다릅니다. 달라요. 둘 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네. 달라요. 우파는 일반적으로 경쟁의 자유를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나 컴피티션 할 때 경쟁할 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쵸. 그래야 뭔가 사람이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또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좌파에서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하면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연대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좌파의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이 동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결사를 그럼 해야 되느냐? 결사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사해야 되고 그 결사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결사에서 또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유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을 서로 책임지고 서로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이 패러다임이 논의될 수 있다면 정말 땡큐한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허경영 씨가 좀 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지지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랍니다. 우리 험블리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자, 이 책을 추천사 별점 주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네, 하세요. 네, 하십시오.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소득 불평등 사회 뭐라고 해야 되지?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요즘 네.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고 맞아요. 효과는 많은 것 같은데 왜 네. 그럴까요? 그 신문에 나는 기사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너무 사람들이 여유가 없이 네. 신경이 날카롭게 써 있어서 누가 조금만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 싸움이 날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지고 네. 또 자신이 생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네. 너무 획일화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좀 자존감의 바탕이 될 수 있다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은 뭐, 네, 별. 몇 개를 줄까요? 네. 4점.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마담은요. 저는 베이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다. 지금은 정말 네, 네, 맞아요. 뭐가 베이직이지? 저 사람이 베이직이 아니고 나만 베이직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다기보다는 사실 교과서 읽듯이 읽었어요. 저는. 네, 네, 네. 근데 진짜 그래서- 발제 준비를 해야 돼. 네, 자꾸 정리가 네. 안 돼서.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게 뭐지? 궁금해서 읽을 수 있는 네. 책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요? 가능하면 조금 더 쉬운 책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저걸 다 읽고 나서 제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더 열심히 읽었으면 설득할 수 있었겠지만 네. 물어보는 거에 대해 그거는 안 나왔는데 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책 다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맞아요. 앞뒤로 한 권, 한두 권 정도 더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늘 짜기 때문에 3.5죠. 네. 훌륭합니다. 그 정도. 네. 네. 이 책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네.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앞단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어떻게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것인지 또 하나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득 가능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모두 다 맞다라고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네.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 가름 많은 읽는 분들이 타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잘못 안 했죠. 네. 뭐 잘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가 되기까지의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쵸.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벌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응집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살아남은 종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꽃을 피운 다른 종들을 다 배제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 일관성, 응집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인간이 혼자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지대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밟고 있는 부라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한테 종속되어야 되는 부도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조금 더 다른 접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걸 뺏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축적되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 역사를 쭉 통틀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응집해서 이루어낸 연속적인 경제적 성장 기술적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마담님 지적대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누군가를 집어넣어주면 명쾌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총환자로 제대로 얻을 수 있는데 라는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데 그거는 읽는 사람들의 몫으로 찾아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별점 5점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라도 알면 뭔 말인지라도 그쵸.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이드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비에서 나온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름이 갔죠? 가죠? 네. 가고 있죠? 갔나요? 안 갈 것 같았는데. 맞아요. 정말 안 갈 것 같았는데 네. 갑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걱정이 되는 또 그래요? 시간이 왔어요. 네. 네. 걱정을 2달씩 땡겼으면
이마담님을 어쩌면 좋을까요? 네. 여튼 바람결이 달라졌어요. 네. 네, 하늘 끝자락도 달라진 것 같고요.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네, 유한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네.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최대한 즐기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네. 풍문으로 그런 이야기가 떠돌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고 또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